안녕하십니까. 전화무에서 활동 중인 일복 많은 여자 복부인 김은주입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 지난번에는 제4장까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5장 결산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5장 결산은 제41조 결산과 제42조 결산서의 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1조 결산 1. 관리주체는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4. 주서 5. 세입세출결산서. 자, 여기서 보시면 결산은 영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 회계 종료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영 제26조 제3항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회계 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은 여기 보시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41조 1항과 같다라고 하고 같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산의 법적 근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결산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 마감을 하기 위해 확인할 중요사항을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보시면은 실물상 결산 마감 시 확인할 중요사항 해가지고 해놨는데 처음에 보시면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정리,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성격을 파악을 하고요. 관리비로 부과시키거나 차감시켜야 하는 것인지 확인한 후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연말 결산 때는 가지급이나 가수금처럼 가계정에 남아있지 않게 해당 계정 과목을 대체시켜 주어야 되는데요. 이 어떤 아파트에서는 중간관리비나 관리비 이중납부 받은 것을 가수금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가수금보다는 이중납부라 그러면 이중납부라는 그 성격이 확실하잖아요. 관리비를 미리 받아놓은 것이니까 선수금으로, 뭐 중간관리비 같은 경우는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계정 처리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보시면요. 비용의 기간 배분, 이 부분은 유형자산 감가상각이나 성급보험료, 뭐 성급비용, 이런 관리비용을 기간 배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계정들인데요. 이 결산 기간에 해당되는 비용을 관리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로, 성급보험료 같은 경우는 건물보험료 대 성급보험료, 뭐 성급비용은 해당 계정 과목의 관리비용, 뭐 예를 들면은 수선비라던가 일반 사무용품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예, 이런 비용 대 성급비용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금을 관리비용으로 반영. 4대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금은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로 이제 관리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기, 수도 검침 결과 확인. 전기와 수도의 검침 결과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마감을 해야 됩니다. 혹시 과다 사용 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확인 작업을 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마감을 해야 되는 거죠. 지침도 이제 원 단위로 잘못 검침했을 때는 이상 발견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톤수나 사용량 같은 경우도 10 정도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나는데 문제는 10단위나 100단위의 지침을 잘못 검침을 했을 때는 이제 사용량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세대에 부담되는 금액이나 뭐 누진요금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공동부가요금 또한 차이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꼭 확인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마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월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 증명을 받아 예금 잔액 확정, 이자 수익과 세금, 선납세금 기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잔액 증명을 발급받아서 장부상의 잔액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유를 추적해서 분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자 수익 같은 경우를 놓치고 이제
빼먹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자 수입이 발생되었을 때는 이제 원천세를 납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셔서 원천세 납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선납세금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다음은 예치금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를 해당 충당금에 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이나 하자보수 예치금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해당 충당금으로 전입을 해줘야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보수 예치금은 모두 입주자 기여분이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 예치이자 전입액 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전입을 해주고 뭐 하자보수 예치이자 전입액 때 하자보수 예치 충당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만 예치금과 충당금의 잔액이 일치가 되겠죠. 이때도 만약에 원천세 납부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전입액은 우선 예치금에 입금된 금액만큼만 전입을 해놨다가 나중에 선납세금 같은 경우는요 이익잉여금 처분 때 그때 처리를 해줍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당월분을 전입액으로 관리비용에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은 당월에 발생된 금액은 장기수선비 또는 장기수선 충당금 전입액 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이제 당월에 발생시켜야 하고요. 예치는 이거래 해도 됩니다만은 가급적이면 당월에 예치시키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잡수입 계상, 관리외 수익 확인, 당월 발생 주차비, 예수 선수금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월에 발생된 잡수입 등이 누락이 없도록 확인해야 되는데요. 당월에 발생되는 잡수입, 즉 관리외 수익에는 세대에 부과하는 주차비가 해당이 되겠죠. 간혹 부가세 예수금 납부하면서 발생되는 단수차액도 발생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단수차액은 잡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미 거래처로부터 지급 청구받은 금액 미지급금 반영, 이게 무슨 얘기냐? 이미 거래처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이라는 것은 각종 용역비를 말을 하죠. 경비, 청소, 소독, 전산, 승강기, 위탁관리 등 아파트 관리로 인해서 당월에 발생되는 각종 용역비들을 이제 당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한은 미지급금으로 반영을 시켜놔야지만 당월 부과를 할 수 있겠죠. 당월 비용으로 발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다시 보시면은요. 자, 여기 41조 제1항에는요. 결산서의 종류를 규정해 놓았어요. 이제 결산서의 종류에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주석, 세입세출 결산서로 이루어져 있죠. 자, 2번. 결산은 해당 연도의 회계 처리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3. 결산은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재무제표는 매월 작성한다. 자, 연결산 때는 이 5가지 서류를 모두 작성을 하는데요. 근데 요 세입세출 결산서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한 번씩 작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발생을 하죠. 연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요게 들어가는 재무제표고요. 나머지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매월 발생되는 결산서의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 미확정 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한 계상하지 않고 미확정 채무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않은 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미확정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채권의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더라도 이제 재무상태표에 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미확정 채무, 내가 가진 이 채무에 대해서 확실한 면책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고 채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부채로 계속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는 보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때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 수입은 확정적으로 입금이 되었을 때 장부에 기입을 하고요. 비용은 지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장부에 부채로 기재를 해놓고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제42조 결산서의 보관.
제41조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경우 작성된 결산서는 출력하여 편철하고 관리사무소장에 도장을 찍은 후 보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보관할 경우 제29조의 예금잔액증명서 원본을 함께 첨부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예, 다시 한번 이제 결산서 작성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은요. 자, 매월 작성을 해야 되는 거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그 다음에 주석입니다. 그리고 이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과 함께 분기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분기마다 작성해서 첨부를 하는 거고요. 이제 결산 때, 이 결산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연말 결산을 얘기를 해요. 연 결산 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결산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전화무의 발전과 제가 더 힘내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